어, 4주차 세 번째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앞 시간에 지금 남자 여자의 어떤 범죄율, 그다음에 페미니즘 봤고요.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그 페미니즘에 보면 우리 순서를 한번 그 정리해 보면 급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의 한층 더 나가는 잘못된 억압적인 남성의 어떤 그 지배욕, 어떤 여기에 대항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이 있었고, 또 하나 급진적 페미니즘 이후에 좀 더 이거를 사회화하는, 즉 마르크스주의와 급진 페미니즘의 어떤 이런 관계를 통해서 모든 면의 분배를 원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나왔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페미니즘은 여러 가지의 역할 변화, 또 더욱더 남자와 여성 간의 동등한 관계, 어떤 이런 그 부분이 총괄된 그런 부분이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 주장하는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층과 범죄. 자, 계층과, 이거 미안합니다. 계층 하니까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 그죠? 지배와 피지배. 어떤 이런 계급주의적 계층. 지배는 피지배 계급의 를 피지배자 계급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두려워할 게 지배계층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피지배계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 법, 사회 문화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한다? 지배계층에 유리하게 하겠죠. 뭐 법이라든지 제도, 사회 문화 모든 게 지배계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는 되게 위험합니다. 자, 이분법적 사고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지배계층의 모든 법과 제도, 사회 문화가 유리하게 간다면 결국 범죄자는 어디서 나오죠? 이게 다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러면 피지배계층은 다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 법이란 게 지배계층에 다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지배와 지배를 나누는 순간 이런 결과가 나와요. 범죄학적으로. 피지배자는 지배자에 유리하기 때문에 다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자, 계층을 나누면 위험합니다. 하류 계층의 범죄율은 상류층보다 높게 나타나겠죠, 당연히.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분노와 좌절감 표현으로 폭력성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자,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폭력을 저지를까요? 어떤 이분법 사고는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범죄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배와 피지배, 하류 계층과 상류 계층으로 나누는 순간, 학자가 나누는 순간 하류 계층은 범죄자고 폭력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보는 거예요. 이 나누는 순간. 근데 우리가 비판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하류 계층이 다 범죄자입니까? 폭력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아니죠. 최근에 증거에 보면은 상류층에서 얼마나 가해, 학대, 폭력을 많이 저지릅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어떤 관념을 늘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범죄학은. 가정과 범죄. 가정이 어떤 거에 따라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냐. 자,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이혼 과정이냐, 이혼하냐, 이혼하지 않았냐. 즉, 결손 가정이냐, 결손 가정이 아니냐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건데요. 봐볼까요? 자, 결손 가정. 즉, 아빠, 엄마가 이혼하거나 아빠,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자녀에 대한 훈육, 또 통제에 대해 문제가 생기며 범죄가 발생하죠.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죠? 아빠, 엄마가 없이 자란 아이들,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범죄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버트는, 자, 버트가 주장했던 것, 자녀에 대한 무관심,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또 아빠, 엄마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싸워요. 부모가 관심이 없거나 막 싸워, 부모가. 또 훈육, 아빠, 엄마가 아이가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 해도 혼내지 않아요. 냅둬요. 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지 않고 냅두면 될까요? 충고하지 않으면 될까요? 아니겠죠. 결국 소년 비행을 일으킨다고 버튼은 주장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우리가 남자냐 여자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이가 적냐 나이가 많으냐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가정과 범죄 부분은 어느 정도 시대나 사회 문화가 흘러도 좀 어, 인정하는 어떤 그런 관념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글룩 부부, 글룩이라는 부부죠. 이 부부니까 가정에 대해서 잘 가르쳐라 그렇겠죠, 그죠? 건전한 아이들에게 훈육이 없다면 아이들은 비행으로 나간다. 따라서 아이들을 건전하게 잘 훈육시켜라. 부부니까. 맥코드, 맥코드 부부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부부, 맥코드 부부. 자, 졸라, 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졸라는 처벌적인 훈육, 때립니다. 폭력적으로 때려요. 그 아이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너무 또 느슨해. 아이들이 밤에 밤새도록 게임하고 오락해도 냅둬. 느슨한 훈육. 그 다음에 원칙이 없어. 어떤 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번에 칭찬하고 이런 화내고 모레는 칭찬하고 글피는 화내고 안 되지. 원칙이 없어. 막 흔들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행을 유발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훈육이 있어야 되고 관심 있게 가야 되고 느슨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맞게끔 또 학대를 하면 안 되고 하여간 적당하게 상식에 맞게끔 훈육해라. 메코드와 메코드 부부와 졸라의 주장입니다. 나이. 자, 나이는 이렇게 했죠. 나이만 먹으면 뭐하나? 부모가 돼야 부모지. 나이. 자,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나이는 엄격한 부모에 의한 권위주의적 훈육은 청소년의 동료 집단관계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이죠. 너무나 엄격해요. 무서워. 너무나 엄격하고 무섭기 때문에 아이가 기가 죽죠. 주눅이 들죠. 또 아빠 엄마 얼굴을 피해서 뭔가 뛰쳐나갈, 일탈할 뻔을 찾죠. 그래서 너무 어떤 그 고압적이고 훈육주의적인 어떤 그런 교육은 아이를 이탈하게 만들고 더 나쁜 길로 보낼 수가 있다. 적당한, 적당한 선이 중요하다. 음, 자녀를 교육한다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도 하고 자녀를 할 건데, 자녀를 너무 무섭게, 너무 느슨하게도 안 되고, 적당하게 상식에 맞게 올바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부모 역할이고,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잘 안내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정의 중요성, 결손 가정은 아무래도 범죄에 많이 노출된다. 어? 그런 의미겠죠. 그런 테마 속에 학자가 나왔는데, 학자 중에 버트라든지, 레코드와 졸라 부부, 나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부. 경제와 범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아무래도 경제와 범죄를 나눈다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겠죠. 잘 사는 사람들은 힘있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안 저지르고 못 사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오늘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볼게요. 경제적 환경과 범죄의 관계를 보면 인플레이션 발생 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며 자, 화폐가 가치가 하락하면 많은 돈으로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물가가 올라가죠.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아무리 많은 돈을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갖다 주고 라면 한 봉지를 산다. 그러면 라면 한 봉지 물가가 엄청 높은 거죠. 그러면 이 돈을 벌어서 의미가 없잖아요. 제일 빠른 거는 물건을 훔쳐야 되겠죠. 자,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 상대적 빈곤감이 우리가 나는 왜 라면 하나 못 먹지? 빈곤감이 범죄의 충동감을 느끼게 하며 즉 나는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 라면 한 봉지를 못 산다. 그러면 가장 빠른 게 훔치는 거죠. 남을 있는 자를 괴롭히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수준이 낮을 때 재산 범죄가 현저히 많다. 사기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게 많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제와 범죄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어떻다? 어디로 간다? 범죄자로 될 가능성이 많다. 재산형 범죄자. 범죄자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다음. 자, 게리는 게리라는 건 게리는 가난과 범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돈이 부자들이 많으니까 재산 범죄는 많이 발생했다. 겁니다. 부자들이 많이 사니까 부자들의 돈을 죄송해요. 코로나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사니까 부자들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서 절도범들이 많이 몰려들겠죠. 그죠? 그래서 재산 범죄가 많아.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술집에 많이 절비하는 곳, 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데는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소변 보고 막 이렇게 화내고 싸우고, 그죠? 이런 폭력범죄 나오겠죠, 그죠? 싸우다 보면 사람도 다치고 죽고. 반면에 강력범죄는 재산범죄가 많으니까 훔치는 게 많으니까 강력범죄는 절대 발생했죠. 그러면 반대로 부자 지역의 재산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절도할 수 있는 대상물이 많다 봐야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로 보면은 술집이나 가난한 사람은 절도범죄가 아니라 폭력범죄, 살인사건, 살인사건, 절도, 아니, 폭력, 살인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폭력과 살인. 그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역별 교육 수준과 범죄 발생과의 관계도 연구하였다. 돈이 많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각종
선생들을 모셔다가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보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올라가겠죠. 근데 술집이나 환경이 열악한 사람은 아이들이 보는 게 술집이요, 싸움하는 거고, 도박하는 거고, 또 아빠 엄마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집에 안 오니까 아이들은 혼자 방치되는 거고, 어, 교육 수준도 떨어지겠죠. 자, 이 연구를 했죠. 일반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오히려 강력범죄가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괴리가 많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오히려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직에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게리가 이런 주장은 게리 주장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지역별로 범죄의 어떤 발생은 분명히 차이가 많아요. 지역별로.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도시 지역에서도 노동자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과 기타 화이트 칼라가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 범죄의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게리의 주장이다. 게리. 이런 부분은 그냥 게리의 단순한 주장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부자들이 많은 사는 동네에 뭐가 발생한다? 재산범죄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장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캐틀렛. 자, 퀘틀레는 게리와 마찬가지로 부자들이 많은 사는 지역에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범행 기회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봤다. 즉, 범행 기회란 건 뭐냐면, 범행 기회.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행 기회란 거는 일단 훔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겠죠. 훔칠 수 있는 물건. 그 다음에 훔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훔칠 수 있는 방법과 시간, 즉 집주인이 없을 때 훔칠 수 있는, 누가 통제가 느슨할 때 대상물이 있고 훔칠 수 있는 거, 그런 게 범행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캐틀레가 지적한 문제는 부유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빈부차다.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 자, 경제적 불평등,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부자 지역의 범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캐틀레도 마찬가지로 이 부자 동네에는 돈이 많다. 돈, 재물. 자, 그러면 누구나 와서 훔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게리가 주장했거나 캐틀레, 캐틀레가 주장은 이 부자 동네에서는 어떤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재물, 재물성 관련 범죄가 절도 등 이렇게 많이 날 수밖에 없다. 돈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키포인트 부분은 게리나 캐틀레는 가난한 동네와 부자 동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국가와 범죄,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그죠? 그다음에 어떤 그 문화와 전통과 역사, 나라별로 틀리죠. 어떤 지역에서는 처벌되는데 어떤 지역은 처벌 안 되는 범죄.
예를 들면 어, 저번에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해야 돼요. 매장. 화장이나 매장. 근데 다른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까마귀에게 새들에게 먹이를 준단 말이에요. 먹이. 다른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먹이를 주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럼 우리나라는 시체를 유기하거나 시체를 훼손하는 죄로 처벌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법 적용과 나라별로 법 적용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사체에 대해서 이제 존엄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체를 함부로 유기하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오히려 사체를 새들 먹이로 준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다. 처벌이 안 된다. 나라마다 사회 문화의 전통에 따라 일탈의 인식이 다르다. 예를 들면 티베트에서 사체를 해치하여 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전통적인 장례 방식이지만 한국은 사체 훼손 및 유기죄로 뭐한다? 형법상 처벌될 수가 있다. 자, 문제 한번 우리 배웠던 문제를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오늘 끝까지 한번 끝내야 되니까 정리할게요. 자, 경찰청 통계는 공식범 통계는 통계 연보, 백서, 범죄 분석, 교통사고 통계가 있었다. 대검찰청은 범죄 분석, 검찰 영감, 마약류 국제범죄가 있죠. 마약류 검찰청 통계다. 법원행정처는 영감은 영감인데 사법 영감이다. 법무연수원은 범죄백서, 통계청은 한국통계영감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반적 범죄 현상을 보면 남성 범죄율이 여성 범죄보다 좀 높다. 농어촌보다는 대도시가 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했죠. 하류 계층의 범죄는 상류층보다 폭력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연령과 범죄율의 특정 연령에서 아무리 젊은 연령에서 범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들이나 우리나라는 아주 어린 애들이나 노인들은 좀 적다.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요즘에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노인들 범죄가 조금은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 들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아쉽네요.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낮은 편이다. 세 번째, 연령과 범죄율 따르면 자 연령은 나이 어린 사람들 그린버그의 주장은 젊은 버그 긴장 이론에 따라 10대 후반 통제 이론에 따라 범죄가 감소한다. 10대 후반 그린버그는 10대 후반 많이 나온다. 에그뉴도 역시 일반 긴장에 따라 목표 달성의 실패, 기대 성취 불일치, 직면 등에 따른 긴장이 발생하여 부정적 감정을 낳아서 청소년 비행. 자, 에그뉴도 청소년 비행, 그린버그도 10대 후반. 다 청소년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린버그도 10대 후반, 에그뉴도 10대 후반인 청소년들. 거의 비슷하죠? 로우와 리틀, 로우와 티틀, 참, 로우와 티틀도 연령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데, 아무래도, 로우와 티틀은 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 아주 어린 나이보다는 이렇게 로우와 티틀도 어느 정도 10대 후반이나 젊은 층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대 후반, 그린버그, 에그뉴, 청소년 비행, 로우와 티틀도 젊은 층. 아주 나이 어리거나 이런 나이 많거나 아닌 어느 정도 젊은 층에서 범죄 요성이 일어난다. 인버그, 에그뉴, 로우와 티틀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자, 해이걸 하니까 통제, 가부장적 권력 통제에서 남자 여자의 차이가 많다. 그래서 가부장적 가정에서 남녀 간의 범죄율 차이가 크며 평등적 가족은 차이가 작다. 남자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교육하고 여자는 회피하도록 교육한다. 범죄에서 성별 차이는 부모의 가부장적 양육 상태에 결정된다. 헤이건의 권력 통제 이론, 에그니의 일반 긴장 이론, 그죠? 그린버그의 긴장 이론, 다 비슷한 맥락이죠. 폴락, 방금 전에 배웠죠. 폴락은 사기꾼, 거짓말, 기사도 가설. 그래서 여자의 사기꾼,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기사도, 집행기관이 경찰과 검찰이 여성의 범죄를 관대하게 처벌한다. 덮어준다. 그래서 여성의 범죄가 인식되고 있는 거다. 결정적으로. 그거는 기사도 정신 혼락.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정리합니다. 헤이건은 권력 통제, 가부장제 역할. 폴락은 여성의 범죄에 은닉을 해주고 기사도 정신. 럼브루소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는 진화가 덜 됐다. 진화가 여장은 덜 되어 있다. 아주 큰일 날 얘기를 했죠. 진화가 덜 되어 있다. 우리도 다 엄마한테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엄마의 역할로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잘 태어났고 잘 교육받고 그죠? 근데 여자가 진화가 덜 됐다. 이런 주장은 위험한 발언이죠. 그 다음에 연령과 범죄율, 그린버그 10대 후반 긴장이론, 그린버그의 긴장이론 10대 후반, 에그뉴의 일반 긴장이론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나온다. 청소년 피해. 근데 로우와 팁들도 마찬가지로 젊은 층에 따라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아주 어린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감소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서덜랜드와 크래시, 사춘기에 범죄성이 가장 높다. 10대 후반, 서덜랜드 크래시. 허쉬와 카프레드슨도 젊은 사람, 서덜랜드와 크래시, 허쉬와 카프레드슨 젊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